네, 안녕하십니까. 유병현입니다. 대한민국 1등 병원에서 1등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구로병원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2015년 1월입니다. 그때 제가 2012년 12월부터 이 기획연수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확대 보직자 회의하면서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총장님 모시고 병원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로병원을 와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진짜 여기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5년 1월인데요. 그때 이제 기획연수장을 끝날 때 폐에 무슨 결절이 있다고, 그래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김우경 국무부총장님이 걱정할 거 없다, 구로병원에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있다가 살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은인이 계시는 그런 병원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애틋한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총장을 출마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계획된 것 아닌가. 구로병원을 모르면 어떻게 총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행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새 어떻습니까? 기술혁명으로 어지러져갑니다.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 학령 인구의 감소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된 등록금 동결, 그래서 우리가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21세기에 태어난 디지털 세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사고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때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모델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고등교육을 혁신하려면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고대, 튼튼고대, 행복고대인데요. 교육과 연구 행정을 혁신하고 또 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캠퍼스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특히 의료원은 3개 병원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겠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학교, 즐거운 직장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고려대학교는 사회에 울림이 있는 그런 공헌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발전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우리 교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는 건실한 재정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자유, 혁신적인 교육,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의료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총장이 되면 인사권은 총장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총장한테 있기 때문에 인사권은 총장이 가져야 되지만 경영은 전적으로 국무부총장한테 맡겨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서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기획연수장 할 때 2012년 그 당시에 국무부총장 정결 권한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MRI 기계 하나 사는데도 총장 결제가 필요했어요. 지금 빨리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데 총장이 바빠가지고 어디 가면 결제가 안 돼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다행히 지금은 20억 이상 건축 그 경우에만 총장 결제 사항으로 했는데 공사하는데 20억 안 드는 그런 공사가 없죠. 그래서 여하튼 파격적으로 그 정결권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의과대학, 선생님들 다 의과대학 교수님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연구잖아요. 진료도 중요하지만 연구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로병원 연구 중심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면서 연구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잘 하시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보관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교원이 529명입니다. 다 의대 가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승진할 때는 교육 점수가 있죠. 이런 것은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숙사, 지금 여기 구로병원도 5개 이렇게
그 룸을 빌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본교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수학생 유치 우리 병원의 그러한 훌륭한 성과에 비해서 너무 이 배치표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새 이 진료를 하다가 이게 시스템이 다운돼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의료 정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현재는 시행 초기라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중증 우리 도로병원의 강점이 또 중증 특화잖아요. 또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할 텐데 당연히 제가 할 건 아니고요. 또 뒤에서 뒷받침해드리겠고 무엇보다도 헤드헌팅 부서를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 병원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을 병원에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여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이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금 우리 급여 체계를 보면 본교의 급여 체계에 묶여 있습니다. 교수기 때문에. 그런데 본교의 교수님들은 등록금 기반 이 급여 체계인데요. 선생님들은 아니거든요. 529명이 의대 학생 몇 명 등록금으로 급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의 현실에 맞게 급여 체계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제가 2012년 12월부터 대연협처장,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기획연합처장, 그리고 2015년부터 대연협처장에서 필연적으로 의대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원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번에 교원 연수 때 쫓아가서 앉아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처우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공원급 진료기여금을 올리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급여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급여를 산정할 때도 의대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중심으로 구로병원, 안산병원, 여기 멀리 있잖아요. 안암병원.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급여를 멀리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1928년에 로제타 셔우드홀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 여성들이 치료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여자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동아일보에 누가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김성우 선생이 우석 김종익 선생을 순천에 찾아가라. 이 두 분은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냐면 이 김종익 선생이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김성우 선생은 와세다 대학을 다니셨거든요. 일본에서 만나서 신분이 있어서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종익 선생은 1937년에 52세의 나이로 우리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로제타 홀 여사를 기억하고 이것을 교육사업에 병원을 짓는데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175만 원을 남겼는데 그 중에 65만 원, 지금으로 하면 1,8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선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가 설립되는 자금이 됐어요. 자, 얼마나 숭고합니까? 또 우리는 의료 사각지대인 구로공단에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공헌의 1등 어느 대학병원도 이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는 어떤 데죠? 가산 디지털밸리, 구로밸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선생님들 연수하는 데 가서 보니까 산학연병 클러스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미래에는 최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병원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구로병원은 이걸 잘 활용해서 그 어느 병원보다 역동적으로 산학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중증 질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구 중심 병원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서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산하경력 연구중심병원, 그 다음에 중증 특화병원으로 이 의료병원이 성장하는데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의료병원은 우리 의과대학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기초의학교실이 멀리 있죠. 그래서 기초의학을 이렇게 전담하는 연구요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폐 수술을 받고 나서요, 기획안시험에서 돈 썼으니까 돈을 좀 벌어와라 대외면처장을 맡았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2019년까지 대외면처장을 맡았는데 욕심이 생겨서 내가 고려대학교 역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2017년도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1000억을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다. 800억까지 갔을 때 지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 1107억 원을 제가 모금을 했습니다. 그 역사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총장이 되면 깨질 겁니다. 그때 제가 평균 723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그것을 한 50% 정도 올려서 재임 기간 동안 4,200억 원을 모금할 생각입니다. 사실 기부금은 대학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기부금은 우연한 사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금 생태계를 잘 만들면 미래의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다음 총장이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국민들이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리딩하는 그런 대학이다.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신 데가 고려대학교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되죠. 학교의 대입 평가는 그래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모금입니다. 대한민국 모금, 사립대학 모금 1등이 고려대학교죠. 김성수 선생이 1934년에 개교 30주년 기념 모금 운동을 벌였고요. 거기에 우석 김종익 선생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대학원 도서관, 지금 대학원 중앙도서관을 건립을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걸 잘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대외 지표는 대외 평가죠. 세계대학 평가. 여러분들 요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대외 평가를 맡았을 때 그때 147위였습니다. 저는 이거 교수님들이 잘하시는 것만 제대로 우리가 잘 보고를 해도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작전명을 이삭죽기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한 방울도 새지 않단다. 그렇게 했더니 2016년도에 98위까지 올라가고 지금 74위. 네. 선생님들은 좀 아직 지금 우리가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고요. 제가 그에 관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고려대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가 국내외에 막론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집 뒤에 보시면 해외교육 추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를 행정을 감당하면서 제가 쌓아온 그런 역량, 이거를 제가 학교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 나이에 이 순간에 후배 교수들한테 더 멋진 고려대학교를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 교가 끝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그런 고려대학교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